BNPM 글로벌 한선용, 장민지 마케터입니다. 와. 선영님, 오늘 저희가 라이브 주제로 가져온 게 이제 성형외과 업종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체별로 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왔잖아요. 그래서 선영님이 요즘 이제 광고 진행하시면서 성형외과 광고 운영하면서 원장님들이나 이제 실장님들께서 좀 어떤 부분을 많이 문의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고민은 광고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DB가 예전만큼 잘 안 나온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네이버 검색 광고나 메타 광고나 메타 광고만 어느 정도 운영을 해도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경쟁 병원도 많아졌고 아무래도 또 여러 병원을 꼼꼼하게 비교한 다음에 문의를 남기다 보니까 단순히 광고를 많이 노출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DB 수는 꽤나 많이 쌓이는데 좀 유효한 DB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받더라도 이게 실제 콜 연결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네이버는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 단가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사용하기에는 광고비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 메타, 구글, 카카오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성형외과 업종에서는 어떤 매체는 이런 특성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 있고 매체마다 조금씩 조심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했을 때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진행 흐름은 약간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해보았고 방송을 보시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현재 이제 진행하시면서 고민 중인 내용을 채팅에 바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확인하는 대로 또 안내를 드리고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나중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성형외과 업종에서 광고가 왜 전보다 어려워졌는지부터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성형외과 업종 광고 시장 현황 먼저 알려드리자면 우선 성형외과는 원래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인데 네네. 지역명, 시술명 중심으로 검색 경쟁이 계속 붙다 보니까 클릭 단가 자체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단가로 클릭한 광고로 유입된 고객 DB는 실제 상담 의도가 있는 DB인지 중복값이나 아니면 허수 DB가 아닌지 따져보면 생각보다 유효한 DB가 적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간과하고 좀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고객들이 문의하러 들어온 페이지에 병원 정보나 아니면은 시술 후기에 대한 내용이 막 여러 군데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은 문의하는 페이지가 바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좀 피로감을 느껴서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욱 DB 문의를 더욱 많은 모수에 노출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예산에 맞는 매체와 캠페인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문의할 수 있는 구조가 최대한 간단하게 보이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광고를 볼 때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DB당 단가, CP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드 한 건당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또 선용 마케터님이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CPL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CPL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 메타 리드 폼에서는 리드 단가가 낮게 나왔다는 거는 DB 수가 많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DB 중에서 대부분 연락이 안 된다거나 단순 가격 문의처럼 의도가 낮거나 아니면 중복된 DB가 많다면 실제 성과랑 이게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광고는 최대한 고객이 이익되는 퍼널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문의를 위한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리드 양식을 구성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의도에 맞게 고객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 성과를 볼 때 최소한 고객이 어떤 의도로 어느 지점에서 우리 병원을 찾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광고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 퍼널별로 매체별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성형외과 광고를 운영할 때 네이버, 메타, 구글, 카카오 이렇게 다 믹스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가용 예산에 맞게 또 필요에 의해서 좀 일부만 좀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매체를 어떤 역할으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네이버는 국내에서 검색 유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검색 의도가 뚜렷한 고객을 잡는 데 좀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시술명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지역명과 병원 이렇게 함께 키워드로 찾는 고객들은 이미 이제 내가 이 시술을 받겠다, 이 수술을 받겠다 하는 그런 관심도가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는 고민 끝에 결정을 하려는 그런 고의도 고객을 확보하는 매체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통한 광고 전략을 위해서 선영님께서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역명 플러스 시술명 키워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롱테일 키워드랑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역삼동 눈 재수술 전문, 강남역 복코수술, 강남 남자 무쌍 눈매 교정, 압구정 써마지 수술 이런 식으로 고객이 실제로 검색할 가능성이 높은 조합을 세분화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메인 키워드도 진짜 중요하지만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하고 단가가 많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명 더 플러스 시술명 또는 무슨 시술 잘하는 곳, 무슨 수술 유명한 곳처럼 상담 의도가 조금 더 높은 키워드를 함께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역 키워드로 유입된 고객이 실제 문의까지 이어지려면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 블로그 후기 같은 바이럴 관리도 같이 운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노출 시간과 병원 응대 가능 시간이 맞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콜백을 해야 그 고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매체는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반면에 이제 고의도를 공략한 그런 네이버의 반면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에서 좀 잠재 고객에게 메타는 노출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에 관한 이제 관심을 먼저 만들고 인지도를 좀 넓게 확보하는 역할로 메타를 좀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케터님께서 좀 자세히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메타 광고에서는 이때까지 잠재 고객 캠페인 중에서도 간단 리드폰 광고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DB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수와 품질이 항상 같지는 않는다는 점이 제일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형 리드폼을 통해 이제 관심 시술, 희망 시간, 고민 요소 등을 물어보는 의도로는 일정 비율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리지만 질문이 많아지거나 고객 정보를 까다롭게 수집하기 위한 리드는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플루언서 및 파트너 광고를 통해 시술 후기성 정보가 담긴 곳을 유도할 수 있는 댓글, 좋아요처럼 참여형 광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시술 후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영상 혹은 이미지 소재를 통해 잠재 고객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DM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바로 병원 정보를 공유해 유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이런 좀 광고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댓글로 이제 달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댓글로 이 병원 정보 궁금 아니면 정보만 남겨도 바로바로 DM으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클릭하는 그 허수 DB를 좀 걸러내는 장치로 좀 1차적인 장치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때 또 이제 파트너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고효율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활용하면 좋을 게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는 전환 위치를 리드폼으로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 웹사이트 문의로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광고를 보고 랜딩 페이지에서 이제 병원에 대한 상세한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랜딩 페이지에서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한 이제 후킹성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 소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이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럴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 이탈률을 좀 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음 설명드릴 구글 매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인데요. 이 이제 구글에서 선용 마케터님은 좀 어떻게 구글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구글은 사이트에서 저희가 검색하기보다는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도 네이버 못지않게 요즘은 좀 검색 의도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꽤 많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구글 광고 중에서 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동영상 광고나 아니면은 동영상 캠페인이나 전반적인 이제 웹사이트 중간중간에 광고가 노출될 때 사용하는 그런 디맨드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광고를 통해 유입된 랜딩 페이지의 전환 스크립트나 전환 이벤트가 체계적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랜딩 페이지에 방문했는지, 누가 상담 버튼을 클릭했는지, 어느 페이지에서 고객이 이탈했는지를 알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특히 전환 추적, 페이지 방문에 의한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효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에서도 광고를 통해서 이제 랜딩 페이지로 유입된 잠재 고객을 좀 추적하기 위해서 픽셀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픽셀이나 구글에서는 스크립트, 또 이제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GA4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마다 스크롤 뎁스별로 이벤트를 이제 좀 꼭꼭 설치하셔서 전원 추적을 통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랜딩 페이지 문의받는 이제 폼 양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로 활용하시는 게 전환율을 올리는데 좋아서 이 부분을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좀 광고 성과가 좀 많이 바뀌는 거를 저는 체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설치하는데 이제 문의가 좀 필요하시면 방송 끝나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사실 이제 잠재 고객을 위한 신규 유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문의했던 고객들 아니면 부재중을 남겼던 고객, 상담은 했지만 예약을 하지 않은 고객들, 그리고 그런 고객분들에게 이제 다시 병원과 연결하는 데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 채널톡을 통해서 부재중 고객한테 다시 안내하고, 그리고 예약 고객에게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내원 고객들에게 좀 재예약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리마케팅 용도로 활용한다면 이탈했던 고객이 한 번 더 우리 병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내원했던 고객은 좀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카카오 CRM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이제 퍼널 중에서 좀 제일 마지막 하단 퍼널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던 이제 팁 중에 하나가 이제 랜딩 페이지인데, 광고 성과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면은 보통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매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재가 좀 문제인가 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랜딩 페이지가 진짜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선영 마케터님께서 이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DB 업종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인지를 떠나서 랜딩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광고비를 아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랜딩 페이지랑 연동이 안 되어 있을 때 이탈률이 40%에서 6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고객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첫 화면에서 어떤 시술인지 또는 어떤 병원인지 어떻게 문의하면 되는지 바로 알 수 없다면은 이탈할 확률이 높아서 이거를 제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또 성형외과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형외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예뻐지고 싶다 또는 나의 컴플렉스를 없애고 싶다 이런 그런 열망을 가지고 딱 방문을 하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는 거의 일단 무조건 거의 예쁘고 화려하게 구성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상담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의 USB가 확실한 정보를 통해 마지막 상담 신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한 페이지 내에서 의료진이나 병원 신뢰 요소도 있어야 하고 시술 정보와 FAQ도 너무 길지 않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콜 투 액션 박스라고 하는 이제 문의 남기는 폼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의 버튼 배치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하시곤 하는데 사실 제 경험상에서는 이제 콜 투 액션 박스는 상시로 이제 밑에 따라다니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문의나 카카오 상담톡 같은 버튼을 아이콘 형식으로 좀 구성을 해서 이제 계속 스크롤 내릴 때마다 계속 상시로 좀 따라다니게 하는 게 좀 유입률이 계속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은 그 문의 리드 폼의 마지막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란을 보통은 이제 그 선택사항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미리 체크가 된 상태로 세팅을 해둔다면은 좀 DB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개선되는 거를 저는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좀 어지럽게 좀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의해야 되지? 아니면 이 정보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게 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좀 깔끔하게 그리고 문의하기 편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자사가 병원이 온드미디어 관리를 그래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라도 이제 성형이나 좀 시술 같은 거를 고민을 한다고 하면 덜컥 겁이 좀 먼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한번 고치면 다시 복구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망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서 광고만 보고 단순히 혹해서 문의를 한다기보다는 병원 정보를 진짜 엄청나게 꼼꼼하게 찾아보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한 4년 전에 코 성형을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는 줄 알았어. 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아니에요. 네,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진짜 병원 상담 전화도 많이 드렸었고 후기도 다 찾아보고 요즘 상담 같은 거 후기 같은 거를 한 어플에서 확인도 할 수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많이 고려해보면서 제가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결과 단순히 저희 병원이 시술을 잘한다 이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받아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려서 이제 그거를 좀 체크를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의 이제 리뷰, 블로그 등등 이제 정보 탐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관여 업종이다 보니까 온도미디어도 빠뜨리지 말고 병원 자체 블로그 또는 이제 뭐 요즘은 많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도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요즘 저희 많이 유튜브에서 쇼츠로 활용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 채널까지 유튜브랑 카카오톡 채널 등 고객이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일관성 있게 많이 구성을 해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지금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보자면 온드미디어가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온드미디어는 이제 그 병원으로 치면은 병원 자체 미디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AMPM 병원이라고 하면 저희 이 마케팅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생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제 자체 계정을 만들어서 그 자체 피드를 조금 꾸민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왜 좋냐면 아까 선영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저희가 캠페인 세팅을 할 때 이 게시물 피드에 있는 게시물이나 뭐 쇼츠에 올라간 그런 게시물을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소재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 소재랑 뭐 그 병원에서 올려놓은 그런 피드의 어떤 무드가 일치한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게 좀 온드미디어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봐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현재 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고 매체별로 저희가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그 검색 의도가 강한 고객을 잡는 데 강하고, 메타는 이제 트래픽과 인지도를 넓게 확보하는 데 강하고, 구글은 또 탐색 고객 관리에 적합하고, 카카오는 상담 연결과 재활성화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뭐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 픽셀, 카카오 CRM까지 함께 관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광고 효율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문의 하나 또 들어왔는데, 오, 네네네. 네, 밑에 연락번호로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상담, 이 라이브 끝나고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끝났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이제 언님께서 문의 주셨던 것처럼 꼭 이제 성형외과가 아니더라도 DB 문의량 아니면은 DB를 이런 성형외과 광고나 아니면은 DB 문의를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좀 감이 안 오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정보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따 끝나고 상담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퍼포먼스 3본부 4팀 한선용, 장민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